멈추세요. 지금 당장 그 이체 버튼에서 손 떼십시오. 방금 스마트폰을 켜고 습관적으로 송금 버튼을 누르려던 당신. 혹시 지난달에 부모님께 생활비 드린다고 50만 원 계좌이체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 대학 등록금 보태준다고 그동안 피땀 흘려 부은 적금 깨서 500만 원 보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방금 국세청 슈퍼컴퓨터의 사냥감 리스트 최상단에 본인의 이름을 직접 올리셨습니다. 지금 제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자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데 국세청이 내 통장까지 들여다보겠어? 가족끼리 푼돈 좀 주고받는 게 무슨 죄라고 설마 잡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생각, 바로 그 안일함이 문제입니다. 그 안일한 생각이 당신의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자산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강탈당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국세청의 시스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처럼 공무원이 일일이 종이장부를 넘겨가며 계산기 두드리는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잠도 안 자고 24시간 당신의 돈 흐름만 감시하는 AI,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언젠 줄 아십니까? 이 시스템은 당신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순간에도 당신의 은행 계좌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취득 현황, 심지어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작정하고 알려드리는 죽어도 피해야 할 최악의 이체 습관 3가지와 국세청 AI의 감시망을 피하는 생존 매뉴얼을 모른다면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은 정확히 3년 뒤 세금 폭탄이라는 무시무시한 고지서로 돌아올 것입니다. 딱 10분만 집중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경제상식 공부가 아닙니다. 칼벌한 경제전쟁터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킬 마지막 생존 티켓을 쥐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안 걸리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금융정보분석원, 영어로 FIU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어렵지만 이곳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혹은 ATM 기기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순간 그 기록은 즉시 금융당국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은행 직원이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전산 시스템이 자동으로 여기 수상한 현금 흐름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빨간 불을 켜서 보고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머리 좀 쓴다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900만 원씩 쪼개서 뽑으면 되겠네? 하루에 500만 원씩 며칠에 나눠서 뽑으면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안 걸리겠지? 여러분, 제발 순진한 생각 좀 버리십시오. 국세청 AI가 바보입니까? 국세청 알고리즘은 여러분 머리 꼭대기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액을 쪼개서 인출하는 꼼수를 전문 용어로 분산거래라고 하는데 AI는 이것을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자금 세탁 의심 거래, 즉 STR로 분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차라리 1,000만 원을 한 번에 뽑으면 큰돈 쓸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900만 원씩, 500만 원씩 쪼개서 뽑는 순간 시스템은 당신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집중 감시 대상 리스트에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꼼수를 쓰려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 공포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닥칩니다. 국세청 AI 시스템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PCI 시스템입니다.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란 뜻인데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국세청 컴퓨터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난 5년간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얼마지? 그리고 당신이 쓴 신용카드 값, 대출이자, 그리고 새로 산 아파트나 주식 재산이 얼마나 들었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세금 떼고 생활비 쓰고 하면 1년에 얼마 모으겠습니까? 2천만 원 모으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5년 뒤에 당신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배출을 0원까지 끌어모아 4억을 받았다고 해도 나머지 6억 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당신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돈입니다. 국세청 컴퓨터에는 이 설명 안 되는 돈이 빨간색 경고등으로 뜹니다. 소득보다 지출과 재산 증가분이 더 크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국세청은 당장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국세청은 기다립니다. 아주 조용히,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당신이 이체한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까지, 그리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뒤 어느 날 갑자기 등기 우편이 날아옵니다. 봉투를 뜯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3년 전 5월 4일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온 5천만 원, 그리고 당신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3천만 원. 이거 뭡니까? 어디에 썼는지 증거 가져오세요. 여러분, 3년 전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 일도 가물가물한데 3년 전, 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통장 정리하고 기억을 더듬어 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은 전부 증여로 간주됩니다. 원래 냈어야 할 증여세는 기본이고 신고 안 했다고 붙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 늦게 했다고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원금의 40%에서 50%를 세금으로 뜯어갑니다.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1억 원이 한순간의 실수로 5천만 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이 무지한 서민들의 지갑을 터는 방식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비싼 수수료 내고 세무사를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피하고 있습니다. 당하는 건 오직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계좌이체 버튼을 누른 여러분뿐입니다. 억울해서 미치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 돈 내가 가족에게 주는데 부모님 용돈 좀 드리는데 왜 나라 눈치를 봐야 하냐고 화가 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화낸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감정이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와 증거만 봅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AI의 감시망을 뚫고 합법적으로 내 돈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 3단계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받아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행하세요. 첫 번째, 이체 메모는 편지가 아니라 법적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 이체할 때 메모란을 비워두거나 사랑하는 엄마 아들 용돈, 건강하세요 같은 감성적인 문구를 적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그리고 AI는 이런 문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호한 문구는 증여로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그냥 돈 줬다는 거네? 증여. 이렇게 판단합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용도를 적으세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다면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영월 생활비라고 적으세요. 축의금이라면 사촌동생 결혼식 축의금, 병원비라면 임플란트 치료비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비과세, 즉 세금을 안 낸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활비가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까다로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서 생활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드린 돈을 부모님이 저축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실제로 생활비로 다 쓰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보낸 생활비를 부모님이 우리 아들 돈 아까워서 어떻게 쓰나 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다시 여러분에게 집 살 때 보태주거나 손주 학비로 준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입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때는 엄마, 이 돈 모으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다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마트나 병원에서 카드를 쓰시게 해서 사용 내역을 남기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 이체 메모 6글자가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수천만 원짜리 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이 생명줄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집 살 때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 즉 증여로 추정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대출이야? 그냥 준 거겠지. 이게 국세청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걸 깨려면 여러분이 직접 아닙니다. 이건 빌린 돈입니다 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무슨 소리냐? 야박하게 하면서 손살에 치다가 다 털립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양식은 인터넷에 널렸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쓰세요. 중요한 건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내용과 실행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자입니다. 법적으로 가족 간 거래에서 인정해주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1억 원을 빌렸으면 1년에 460만 원, 한 달에 약 38만 원 정도를 이자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드렸다는 계좌이체 내역이 반드시 매달 찍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만 근사하게 써놓고 이자를 안 주면
국세청은 그 차용증을 가짜라고 봅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입증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최소한 차용증을 스캔해서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내두세요. 이메일에는 전송 날짜가 찍히죠? 이렇게 객관적인 날짜 도장이 찍혀 있어야 나중에 국세청이 이 차용증 조사 나온다니까 어제 급하게 만든 거 아니냐? 라고 의심할 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금 입출금. 반드시 꼬리표를 남기세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현금으로 하면 깎아준다고 하거나 경조사비로 목돈이 나갈 때가 있죠. 이때 가장 위험한 게 진빙 없이 돈만 덜컥 건네는 겁니다. 현금을 출금했다면 출금한 날짜와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클라우드나 별도 폴더에 저장해 두세요. 청첩장, 병원비 영수증, 인테리어 간이 계약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걸 자금 꼬리표라고 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대표로 한 명이 현금으로 계산할 때가 있는데 이때 병원비 영수증을 부모님 이름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돈을 낸 자녀 이름으로 받아두거나 그게 안 되면 자녀 통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체하고 병원비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다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지만 국세청 조사관이 5년 뒤에 물어볼 때 그거 그때 어머니 수술비였을걸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당시 찍어둔 영수증 사진 한 장이 당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화줄이 됩니다. 현금을 뽑는 순간 당신은 그 돈의 사용처를 증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겁니다. 귀찮다고요? 지금의 귀찮음은 1분이지만 나중에 세금 폭탄 맞고 흘릴 눈물은 평생 갑니다. 가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이렇게 죄인처럼 감시받아야 하냐고 억울하십니까? 맞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와 세금 시스템은 오직 데이터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나한테 오겠어? 나는 서민인데 괜찮아 하다가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오면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유명하고 비싼 세무사를 찾아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데이터는 확정되었고 당신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기록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제 국세청 AI가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 알았고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 끄지 마시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세요. 그리고 지난 1년간의 이체 내역을 쭉 훑어보십시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보낸 돈 중에 메모가 없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별도의 엑셀 파일이나 노트에 그 돈의 용도를 상세히 기록해 두십시오. 2026년 1월 17일 50만 원 어버이날 용돈 및 식사비. 이 작은 기록 하나가 몇 년 뒤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방공호가 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세무조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태풍이 됩니다. 선택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부가 쳐놓은 덫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내 자산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싶다면 부자되는 경제학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